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식사는 모두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식사하시고, 뒷정리하시고, 이 시간 이렇게 참여하시느라 바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고, 또한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네. 왜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오늘은 정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수식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세 가지만 했어요. 먼저 당신 가족의 기둥, 기둥. 두 번째 스포츠 패밀리의 안주인이시고, 세 번째 다자녀의 막. 저는 다자녀 한 세 명이나 되겠지 했는데 무려 넷입니다. 넷. 네. 넷이신 가족에게 더 부지런하신 진짜 지혜로우신 우리 왕순이 루비님을 모시고 오늘 줌 초청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순이 루비님,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왕순이 루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 팀 하모니에 저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루비님의 프로필을 듣기는 했는데요. 또 제가 전달하기보다는 직접, 전달하면 더 생동감 있고,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왕순이 루비님의 프로필을, 보통 프로필은 없었거든요. 근데 왕순이 루비님께서는 프로필을 쫙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업한 지 사실 많이 안 됐어요. 유산화를 접한 지가 지금 이제 3년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유산화 사업을 했고요.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고, 또 저희 가족이 남편부터 저희 가족 다 스포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25에 결혼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뒷바라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현모양처로 사실 살았어요. 제가 가족 뒷바라지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게 또 그때는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운동할 때 이제 보양식을 좀 챙겨주고, 좀 이게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말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보양식, 뭐 좋은 음식, 뭐 운동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챙겨주다가 저희 아이들도 그 유전적인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아이가 다 배구를 다 하진 않았는데 저희 남편은 내 아이 모두 다 배구 시키고 싶은 처음부터 그런 걸 되게 하셔갖고 저는 이제 첫째, 둘째가 있고, 셋째, 넷째는 쌍둥이에요. 아들, 딸 쌍둥이인데, 제가 딸 셋에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저희 첫째, 둘째가 저는 골프도 시키고 싶고, 이렇게 막 여자 딸 둘이라서, 뭐, 피아노, 미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가지라고, 아예 운동을, 그쪽은 안 시키고, 발레, 막 이런 거, 미술, 피아노, 막 이렇게 그런 걸 되게 많이 시켰는데, 그 경기장을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배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때에는 제가 반대했어요. 그 운동 말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운동을 하는지. 근데 또 담임 선생님이 5학년 때인가 되게 운동신경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없어요, 없어요 하고 반대하고 안 시키다가 중학교 때 됐는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엄마, 내 인생에서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 하게 도와주세요. 인생을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는,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이 숙소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쉽지 않다. 공부가 제일 쉬울 걸 했는데,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 둘째가 3학년 때부터 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둘째 아이는, 그 아이가 5살 때부터 이렇게 운동신경이 보여서 얘는 그냥 운동이다.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상담 갈 때도 선생님 얘는 운동시킬 거라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집에 오면 놀고 뭐 주말에도 놀러 다니고 자고 이러는 게 저희 큰애가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 숙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걸 모르고 그냥 단면적인 것만 보고 나도 운동한다고. 또 공부를 또 엄청 시켰겠죠. 첫애라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운동 생활을 한번 둘이 그래서 같이 같은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같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남편이 이제 운동을 이제 그때는 이제 현대 캐피탈이라는 프로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때마다 제가 또 막 다니고 이러느라고 제가 체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뭐 경기장을 뭐 이렇게 천안, 부산 막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저희 애들이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 경기장을 되게 많이 지방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살고 막 이러다가 이런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운동을 시키게 되고 배구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을 보는 눈이 매일 선수들만 보니까 제가 좀 그런 거에 최적화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이제 아들도 배구 시킨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어떻게 똑같은 종목만 하냐고. 근데 저 야구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한번 시켜보자. 배구 선수만 나오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들을 배구도 시켜보고 야구도 시켜봤는데 아들이 이제 야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신경이 조금 되게 남다르긴 했어요.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이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유연성이나 이런 신체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운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야구를 한번 시켜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야구 제가 사실 스트라이크 볼 이것만 알고 야구를 시켰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배구는 그 5세트, 3세트까지 거의 랠리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게 너무 힘들어 보였고 이제 야구는 제가 잘 모르다가 투수는 어쩌다가 한번 나와서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시키는 종목을 모르고 야구 시키면서 그냥 전 투수 시켜야겠다. 저 제일 편해 보인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그 초등학교 야구부에 이렇게 놀 때 감독님을 뵙고 그냥 그렇게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야구를 이제 하고 막내는 이제 다 운동을 하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가서 이제 배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배구는 숙소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막내는 이제 숙소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까지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 또 배구 영화 아직 개봉은 안 됐지만 이제 그 배구 영화도 한번 찍고 그래서 이제 개봉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복하게 애들 넷을 그렇게 키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유산화는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 아들 전지훈련 갈때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 가방을 싸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전지훈련 35일이 있었는데 가방에 21kg에 맞춰서 오라는데 도저히 35일 동안 옷 놓고 이걸 하다 보니까 싸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에 제가 운동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프로 선수가 됐어요. 이제 그 둘째는 지금 프로 배구 선수 지금 페퍼저축은의 하예진 선수고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유산화로 키운 제가 유산화 사업을 고등학교 1학년 야구 덕수고등학교 다녔었는데 그 전지훈련 가면서 우연치 않게 가방에 뭔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한약도 집어넣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다 치다가 저도 우연찮게 야구부 하시는 학부모님이 뭐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것, 이게 서로 근데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아까 그런 질문도 나왔었는데, 투수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같이 투수로 갔었는데, 좋은 거는 잘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서로가 이제 경쟁이고, 왜냐면 프로는 다 프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야구 선수들이 3천 명 중에 1년에 가는 야구 선수들이 11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 정도만 가니까 서로 경쟁이 되게 심해갖고, 진짜 저 졸라서 그 영양제 헬스백 뭐 가져가는데 그냥 계속 전화하다가 그 아주 포장이 좋고 영양제가 괜찮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나 그냥 설명은 필요 없고 헬스팩 하나 갖다 줘라 했더니 꼭 설명을 듣고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제 설명을 듣다가 제가 우연찮게 그 전지훈련 35일에 그 헬스팩을 한 통 놓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헬스팩이 저희가 유사나라는 음, 그 브랜드를 잘 몰랐어요. 제가 원래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그 팀 선수들 관리를 제가 했었어요.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대치동에서 그 아이들 키 성장이나 그 재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운동선수를 자주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재활 트레이닝하고, 그러니까 그 전문 트레이닝 선생님이랑도 붙여드리고 내가 그런 걸 조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유산화라는 제품을 몰랐어요. 그 전에 알았었으면 진짜 더 많이 빨리 먹었을 텐데 그래도 그게 계기가 돼갖고 저는 이게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우연하게 유산화를 알게 되고, 네, 그게 내 사업의 사업이 되고, 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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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제 우리 영순이 루비님의 이제 프로필이었고요. 그럼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운동선수 아이가 많은데 유산화로 건강관리 하기 전과 건강관리 후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운동선수 가족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먹여놓고, 그때 사실은 이제 보통의 저희가 투수가 13명이었어요. 고등학교에 13명인데, 사실 경기에 뛰는 사람은 3명, 4명 정도거든요. 그 전지훈련 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헬스팩을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막 운동을 너무 잘해서 그냥 에이스가 아니었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간. 중학교 때까지는 저의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 잘할 필요 없고, 고등학교도 그냥 뭔가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잘하는 이제 그 목표를 잡고 갔었는데, 진짜 중학교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열심히 지도를 하고 받고 이러는데 안 느는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이게 성장이나 이런 게 잘 됐었는데 생각보다 야구 실력이 안 늘어갖고 진짜 받아만 주십시오. 문 닫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1학년 전지훈련 갈 때가 되게 중요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헬스팩을 이제 보내면서도 감독님이 이제 그때 투수니까 140km 구속이 이제 140km가 안 되면 진짜 전학 갈 생각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제 하고 제가 헬스팩을 보낼 때 진짜 잘 챙겨 먹어라. 아침 저녁 잘 챙겨 먹고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진짜 마지막 오는 날 140을 찍었어요. 어, 네, 진짜. 그래갖고 13명 중에 이제 3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아이도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엄마 헬스팩 먹으니까 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2월 말에 들어와 갖고 제가 전 제품을 다 먹였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좀 계획적으로 많이 이게 그런 목표나 이런 설정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큰애도 마찬가지였고 둘째도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이거 어디 선수 되겠나 이 정도 있잖아요. 저희 둘째 애 같은 경우도 키가 너무 작고 몸무게가 중학교 갔는데도 저희를 닮았으면 진짜 컸을 텐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143에 30kg였을 거예요. 너무 작았죠, 진짜. 근데 이제 공을 때리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잘하는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도 모든 제품을 쏟아 부어서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181이에요. 근데 그런 거가 있으니까 저희 막내가 야구할 때 엄마는 뭐든지 좀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키우시는 것 같아서 자기는 엄마 말에 다 따르겠대요. 근데 그게 더 부담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지훈련 가면서 저희가 140을 찍고 이제 그 시즌을 이제 2학년 시작했는데 진짜 누구나 놀랄 정도로 제가 3월부터 여름 보통 8월까지가 구속이 제일 많이 는다고 하는데 3개월 만에 진짜 구속이 7kg가 늘었어요. 전 제품 다 먹고. 진짜 놀랍죠. 그,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제품을 먹이고 또 저희가 유산화를 시작하고 저희 둘째 애가 원래 보통 프로 선수들은 6개월 동안 그 서울이나 광주 뭐 이렇게 온 데를 다 돌아다녀요. 일주일에 한 보통 2경기, 3경기가 있는데 순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 저 영양제가 좀 뭐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그 헬스팩을 줬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 거리,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도 엄마 피곤하지 않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하고 그 시기가 비슷했어요, 겨울에.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와서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거를 보고 그때부터 저희가 전 제품, 저는 이게 사업 시작한 지 저희 식구가 많다 보니까 한두 달 만에 다 전 제품으로 저희 가족이 다 세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유산화 제품이 뭐 제품 애용 이런 거 잘 모르고 저희가 다 듬뿍 먹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성장이 좀 눈에 보이고 뭐 처음부터 막 얘네는 뭐 신체적으로 너무 우월해 갖고 이렇게 프로 간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체 조건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그 야구나 무슨 다 운동선수 특성상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합쳐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장을 하면서 제가 유산화 그 인이 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되게 희한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아이가 국가대표 작년에 갔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외국인 감독님이셨는데 어깨 어깨가 아프다 그러는데 외국인 감독님이 우리나라 선수들은 무조건 아프다 그런다고 병원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끊어졌어요. 어깨가 아예 완전 끊어졌어요. 그 회전근개가.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유산화를 한 지가 벌써 3년 저희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진짜 수술 받은 날부터 제가 전 제품에다가 C300을 진짜 메가로 하나 C600 하나 계속 먹이면서 했는데 진짜 그 다음 주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염증이 그러니까 보통 CT나 MRI 찍으면 염증이 하얗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이렇게 염증이 없는 거는 참 대단하다. 막 이러시기도 하셨었는데, 저희 아이도 엄마가 먹으라니까 이제 전 제품을 먹고 막 이랬었는데, 요번에 이제 본인이 부상을 당하고 나니까, 이 제품의 확신이, 이제 본인도 이제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빨라도 1년이 넘을 거예요. 요번에 경기 뛸 수 있을지 되게 모르겠다고 일단 회복을 해봐야겠는데 보통의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지났을 때도 만세가 안 된대요. 그 만세가 안 되고 그것만 돼도 다행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활을 저희가 하면서도 되게 놀라웠던 거는 이게 염증이 없이 진짜 잘 했고 저희가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복귀했어요. 이번에 이제 코보컵 경기도 뛰었고, 뭐, 이게 뭐, 확신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 저도 이 제품이 좋은지는 아는데, 부상을 당해 보니까, 회복력이 되게 저희 같은 경우도 좋았고, 저는 이제 전 제품을 아침, 점심, 저녁 그때 다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기도 하고,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이 재산이에요. 억대 연봉을 받는 친구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1년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 재계약을 했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진짜 유산화가 아니었으면, 이제 요즘에 더 간절. 근데 저희 아이도 이제 그 제품을 먹는 거에 되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해요. 이런 제품을 제가 엄마가 이제 이런 걸 알아와서 저를 케어해 주는 거에 대한 요새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많이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네, 와, 대단합니다. 유산화를 섭취 전후 운동선수 네네. 아이의 달라진 점이 3개월 만에 7km 구속이 빨라지고, 장거리에 피곤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도, 네, 그 염증도 없고, 네, 8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했다는, 네, 네, 며칠 전에 전번 주에 이제 코보컵 경기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아,
네, 대박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트레이너 쌤이 이럴 수가 없다고. 선수는 하예진, 같이 수술한 친구는 아예 그 팀에서 계약을 안 했어요. 그 복귀가 힘들어서. 그 야구 아니면 배구, 배구, 네, 배구. 이게 재활 트레이닝을 다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제 보통에 이제 먹는 게 다 틀리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도 2년 정도 시간을 줬는데 복귀가 안 됐어요. 보통들 그렇게 해갖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트레이너 쌤도 요번에 되게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했냐고. 근데 지금 원래 회전이 안 돼, 그러니까 배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회전을 해서 강하게 때리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붙기만 해서는 사실 시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저희가 진짜 공격까지 다 걸리는 거 없이 다 완벽하게 돼서 지금도 사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먹이고 있어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아이도 대단하고, 유산화의 제품력도 대단하고, 맞죠? 네. 네, 다, 맞아요. 네, 네. 시너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기억하십시오. 7km의 구속이 빨라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음, 겁니다. 네, 네. 그거를, 맞아요. 음, 네, 남성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운동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진학했는데, 수험생 이야기네요. 수험생은 어떤 영양 관리로 수험 체력을 유지해야 하든지 비법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보양식이라는 게 따로 없고 저는 이제 산삼을 좀 많이 산삼도 먹이고 이제 시합 가면 제가 이제 산삼을 이제 닦아갖고 냉장고에 놓다가 시합하는 전날 씹어서 먹이는데 저희 애들은 의외로 또 산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남편은 본인은 이제 국가대표일 때, 꿀에다가, 그때는 뭐 이렇게 산삼 이런 거 못 먹였을 때니까 뭐 인삼 있잖아. 인삼을 이렇게 톡톡톡 썰어갖고 씹어 먹으면 자기 짱이었다고 그거 맨날 먹이라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이고, 근데 저희 아이 같은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이제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시작을 해갖고 사실 프로도 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키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76이거든요. 근데 운동선수의 센터에서는 76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프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주장으로, 그러니까 둘이 둘째는 공격수고, 큰애는 이제 센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에 가서도 사실 그 키로는 더 자기가 자리 잡기, 월급은 받을 수 있지만 크게 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생각을 해갖고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운동선수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시합이나 운동을 다 하고, 그러니까 저녁 10시에 운동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아침에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저희 애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지금 저희랑도 또 사업하는 거랑 좀 맞더라고요. 보통 목표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교는 서울대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근데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제일 쉬워요. 근데 열심히 하겠죠. 근데 했는데 계획을, 1학년 때부터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 못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좀 있어서,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어쨌든 그때는 이제 구몬 학습으로 영어나 국어를 꾸준히 좀 시켰던 게 있었어요. 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욕심이 많아요. 운동만 해도 뭐 피아노 미술 다 짬짬이 어쨌든 시간을 내서 어, 일반 사람들보다 잘 할 거예요. 근데 운동을 그렇게 했었는데 공부로 전향한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도 놀랬죠. 어떻게 갑자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근데 저도 좀 그게 대단한 게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그냥. 근데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금전적인 거, 그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얘가 공부했던 애가 아니고, 이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밤 10시에 오니까. 그래서 체력적으로 되게 저희 큰애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주장이었어요. 그 운동도 잘했었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시합을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감독님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10시까지 뭐 팀 어디 거 다 하는데 일단 집에서 재워줘라. 숙소 생활이 안 되고 집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특화되게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저희는 이제 집으로 오시는 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얘는 운동선수라서 공부를 뭐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특화되게, 운동 진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오셔갖고, 얘에 맞춰서 이제 개인 학습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운동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 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버티는, 버티는 힘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했던 그게 있어갖고. 네, 그리고 본인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처음엔 사실은 학년을 막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표를 1학년 때 꼴등, 뭐 어쨌든 운동선수들 그냥 답안지 적고 막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어,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너가 열심히 해서 가고 싶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런 게 되게, 저는 이제 그런 건, 다른 거 해줄 건 없고,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근데 계획은 있었죠. 그 1학년 때는 우리가 30등 안에 들기? 2학년 때는 그러면 한번 10등 안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계획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1, 2, 3학년에 세부를 했어요. 근데 또 그거를 다 따라와 줬어요. 본인이 하고, 한꺼번에 잘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제 그 목표를 잡고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1학년 때는 엄마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자신감. 아니, 너가 아니면 누가 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그냥 할 수 있어. 왜 못해? 어, 그런 자신감 이제 운동도 되게 잘해갖고 진짜 어, 아깝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가 이제 근데 영어하고 국어 이제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또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의 계획을 저는 진짜 시간 타임에 진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 때도 타임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활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학교에서 혼자 갔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목표가 이럴 때 다들 모든 선생님들이 보내본 적이 없으시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어, 컴퓨터를 검색했을 때는 저희 아이는 여기가 딱 맞습니다. 근데 사실 원서도 한 개밖에 안 넣었어요. 너무 웃기죠? 여기 무조건 갈 거니까. 그래서 진짜 근데 배구에서는 사실 서울대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 종목에서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진짜 그 3단계까지 가면서 그 성적이 일단 1번이. 근데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진짜 3학년 때는 전교 1등 으로 저희가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라는 게 막 저는 그 중간에 텀이 중학교 과정이 없었어 갖고 되게 두려웠었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예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아이들한테 잘하는 거는 저한테도 그렇지만 항상 할 수 있어. 왜 못해? 한번 해보자. 저희 야구하는 아들도 제가 유산화를 할 때 매일 이제 저희는 보통 픽업을 다니거든요. 보통 10시에 끝나고 뭐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다니는데 사실 제가 아이들 픽업 고3 때 제가 루비가 됐거든요. 이그젝 하면서 루비가 되는데 저희 아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제 유산화를 하잖아. 아침에 이제 가면서 동기부여 영상 같이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어,
이제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멀지는 않아서 항상 동기부여 하나 들으면 이제 학교 갈 정도로 됐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저랑 내기란 거. 150kg 넘으면 이제 저희 아들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엄마가, 엄마가 루비가 빨리 가면, 내가 너한테 3천만 원 줄 거야. 또 돈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너가, 150 넘으면, 엄마한테 3천만 원, 안 넘으면, 엄마한테 줘라. 계약금 엄마 거. 이래갖고 사인을 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그런 뭔가가 뭐 해자 이런 목표가, 이제 누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가다가 보니까 됐고, 그러니까 본인도 진짜 누가 보면 선수 될까? 저희 남편이 맨날 경기장을 못 갔어요. 본인은 워낙 레전드라서 너무 잘했던 남편인데 야구장에 가면 너무 못해갖고 고개를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야구장을 거의 제가 다 했을 걸예요. 저희 남편은 못 보더라고요. 근데 그냥 말로는 그냥 잘하면 돼. 그냥 그리고 잘 못해도 돼. 이러는데 가서 이제 보통 공이 잘 안 들어가거나 이러면 고개 숙이고 저희가 죄인인 거죠. 뭐, 잘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잘하고 싶겠나. 근데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차로 데리고 오고 가면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되게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운동 잘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 잘할까? 너도 되게 힘들었겠다. 이제 그런 의료의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데, 열심히 우리가 또 준비하면 되지.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 잘했던 거는, 어, 하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도 저 되게, 독할 땐 또 되게 독하거든. 제가 웃으면서 막 이러지만,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되게 쉽지 않잖아요. 10% 안에 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저희 아이가 간절히 이제 원하는 프로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경기장에 가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진짜 냉정할 때 냉정하거든요. 바로 차 태워갖고, 어, 거기 어디죠?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묘지 많은데. 구리에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전에 답사를 가봤어. 근데, 훈련도 될 것 같고, 담요 키우는데 짱일 것 같아. 그래갖고, 되게 유명한 묘지인데. 그래갖고 제가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밤에 그냥 차 몰고 가요. 이래갖고, 차 몰고 가갖고, 저는 사실 간이 작아서 그렇게까지도 못하는데, 일단 올라가 이러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저 유산화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서로가 왜냐면 이게 운동선수를 하나 이렇게 키우는 게, 사실 저는 뭐 공부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운동선수가 되는 길도 사실은 맥락은 다 똑같지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의 눈에만 보이는 거겠죠. 약간 흔들린다든가, 뭐 이렇게 약간, 담력이 좀 약해서 조금 그런 게 보일 때는 진짜 엄마가 이러면 어디 가는지 알고. 그렇게 한 번은 이렇게 투수인데, 친구한테 이제 공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 쪽으로 가니까 놀란 거예요. 그다음부터 공을 못 부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때가 약간 코로나라서 이제 어떤 아버님이 경기장 갔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못했던 아이가 잘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부족한 거를 좀 채워주면서 저희가 열심히 또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또 더 하고 이랬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냥 못했다가 갑자기 잘한 건 아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그 훈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그렇게 먹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효과를 좀 봤던 게 코치 선생님이 그때 아까 7kg 구속이 늘었을 때 어머니 뭐 먹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머니 뭐 먹이세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데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저는 좋은 거는 진짜 다 먹이거든요. 음, 어, 제가 막 그냥 잘 되는 건 없다고 봐요.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꾸준히 좀 하고, 근데 저의 마인드가 그런 게 있어요. 투자는 가감하게, 회수는 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투자는 이렇게 많이 하지만 기냥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다 갚아야. 근데 지금은 다 계약금도 다 자기 연봉들이 높아져 갖고 다 알아서들 다 하니까 저는 감사하죠. 근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유산화 사업도 저한테는 진짜 선물 같은 그런 사업이에요. 막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저희 가족 챙기다가 우연찮게 사업이 됐던 거라 유산화가 어쨌든 저한테 온 복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시키면서 서울대를 보낼 수 있었던 건, 네, 어머니의 입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저 지금 부스터 CU100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시부터 공부를 해야 하니까 저는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아미노산이었던 건 같은데 그런 제품을 시원하게 물에 컵에 타요. 타서 냉장고에 딱 시원하게 넣었다가 가해 선생님이랑 저희 아이가 오면 그거 마시고 공부 시작했거든요. 진짜 지금 유산화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스터 CU100이나 이런 거 먹이면 되게 효과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때 잠이 안 오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 왜냐면 밤에 10시부터 공부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그냥 그거 마시고 시작했던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 기억하셨죠? 서울대를 보낸 유산화 영양제는 뭐다? 부스터 C600이다. 네. 근데 그거 아시죠? 전 제품 플러스 부스터 C600이라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물론 영양제 관련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왕순이 루비님의 그런 치밀한 쾌 거기에 따른 입금 네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엄마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비슷한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3학년 남학생입니다. 운동량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키가 작고 잘 크지 않아서 적절한 시기에 키가 커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 관련된 과에 이렇게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자녀분들은 이제 유전자가 남다른 유전자잖아요. 근데 자녀분들 외에 혹시 키 작은 아이를 성장시킨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음. 지금 3학년이면 이제 아직 성장이 막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요즘은 좀 성장이 좀 빨라서 5학년, 그러니까 4학년 말부터 이제 조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고, 저도 이제 3학년부터 이제 관리를 조금씩은 하라고 하는데, 그, 보통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이 재고 속도가 빨라요. 성장 시기가. 근데 어머님들이 요즘 최근에 제가 어느 홈미팅에 갔었는데 추구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장 주사를 맞추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대요. 그 팀에도. 근데 사실 3학년 때는 성장 주사를 맞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성장 주사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자꾸 얘기가 돼갖고 너무 저학년 때부터 성장 주사라는 게 매일 배나 허벅지에다가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냉장고에 항상 보관을 해갖고. 근데 저희 때는 좀 한두 번, 그러니까 너무 안 작아서
중학교 때 좀 많이 맞았던 몇 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게 학년이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어머니들이 이제 가하게, 왜냐면 성장을 할 시기가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제 미리 성장을 억제하고 약으로 하는 건데, 성장 억제제라는 그 주사가 약간 스테로이드라서 그 고등학교 때는 선수들이 맞으면 도핑에 걸려요. 네, 도핑에 걸리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보통들 막 숨어서들 성장시킨다 그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주사를 맞으면 시합 나가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핑이 안전하다는 저희 제품이잖아요. 근데 도핑 검사를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전국체전이나 이런 거 나올 때만 도핑 검사를 했는데, 요새는 시합이 아니더라도 무작위로 학교에 와서 도핑 검사를 해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시합이 끝나면 5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거기서 도핑 검사를 하고 이제 숙소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핑에 대한 거에 대한 게 되게 예민하고, 그 스테로이드제를 맞았을 때 아이들이 얼마큼 성장하는 건데, 그거의 투자 대비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는 좀 많이 좀 먹이고 그렇게 성장을 해도 괜찮은데 너무 이제 빠른 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는 지금부터, 왜냐하면 선수들이 운동량은 많기 때문에 많이 먹여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부터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 제품에서도 영양제가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원래 그 키성장이나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희 아이들이 운동을 하니까 저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재활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다치는 부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의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초등학교는 그 종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즐겁게 해야 될 시기가 맞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첫째 자녀를 두신 분들이 초등학교 때 무조건 잘하면 다 끝까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도 공부도 그렇잖아요. 너무 초등학교 때 진을 빼고 나면 후반기에 못하듯이 그 운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되게 초등학교 때 MVP 막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고등학교나 가면 잘하는 선수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부상 당하고, 그 어렸을 때 성장이 아직 안 왔는데 이제 시합에 다 투입되다 보니까. 근데 어머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아이들을 키울 때 반대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즐겨라. 많이 자고, 이제 저희 이제 먹이는 거는 제가 되게 대단히 잘 먹여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이가 넷이지만, 장을 봐도 진짜, 2박 3일 먹을 거 그냥 확 이렇게 먹이는 거든요. 근데 먹는 거로 진짜 되게 많이 저는 먹였던 것 같고, 근데 요즘 선수들 관리하는 너무 영양제도 좋게 잘 나왔는데, 너무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애를 넷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중학교까지도 사실 욕심내면 안 되거든요. 저희 애가 이제 중학교 때 진짜 저희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건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기대를 했었던 건, 저는 그래도 그 조건에 맞는 신체 조건과 몸을 만들어 놓으면 고등학교는 꽃을 피울 거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한테도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작은 새지만 고등학교 가면 그게 나타날 거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학부모님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셨던 거예요. 첫째, 둘째 뭐 이렇게 키우셨던 분은 그냥 잘하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무리하게 이제 경기를 뛰었던 친구들이 다 뭐 이렇게 토미존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대 수술 다 해갖고, 그러니까 수술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성장이 다 안 되는데 무리하게 공을 던지다 보니까, 그래 잘하면 되게 계속 띄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통 인대 수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엄마들은 잘 뛰면 되게 좋은 줄 알고, 근데 안 뛰라는 거는 아닌데 몸을 관리하면서 뛰어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막 적절하게 이제 웨이트나
그 프로틴이 이런 성장도 먹고 이런 걸 먹으면서 이게 애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걸 봐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 운동 같이 했던 MVP들은 다 안 됐어요. 수술을 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다 수술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성장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거를 강하게 하다 보면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4학년 때부터 관리를 좀 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키 성장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일단은 아이가 잘 먹는 친구들이 더 우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음식을 가리거나 이런 친구는 더 세세하게. 그러니까 저희 딸 얘기를 잠깐 할게요. 키 성장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저희 아이가 되게 작았다 그랬잖아요. 143이면 운동하겠어? 이래갖고 저희 감독님이 뭘 하셨냐면 야, 얘는 3년 데리고 있다가 진짜 저희 둘째 프로배구 선수는 중학교 3년 동안 물주전자 그거 있잖아요. 그 주전이 경기 뛰고 나오면 이제 물 갖다 주는 3년 동안 그거 키가 안 크니까 그냥 아예 그렇게 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키를 안 컸지만 그때 이제 저희 제품을 알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H사의 제품을 제가 거의 그냥 그때 엄청 먹였어요. 근데 그 살도 안 찌고 키도 안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제품을 진짜 많이 먹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그러니까 키가 안 크는 애들은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3번 먹고, 그러니까 마르기도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밥을 3번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주는데, 이게 저희 쉐이크를 줘도 되고, 이제 보통에 보면 이제 소고기나 이런 단백질, 저희 뭐 단백질 뭐 있지만, 그 소고기나 이런 게 단백질을 중간중간에 많이씩 줘도 그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밥 3끼 먹고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주고, 그래서 저희가 140에서 진짜 3년 동안 40cm 넘게 큰 거죠, 저희 딸이. 근데 사실 그는 중간중간에 진짜 그런 거를 소식가라 지금도 많이는 안 먹는데, 그렇게 좀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키가 좀 많이 컸던 것 같고, 유전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고, 운동하는 친구들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도 지금 저희 야구하는 친구는 제가 조금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전에도 제가 다른 이런 성장에 맞게 이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쉐이크를 운동 전, 운동 후, 취침 이렇게 3개로 해갖고 쉐이크 그 비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맞춰갖고 그거를 이제 운동하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프로틴이 나와 있어갖고 되게 저희 제품이 그런 건 되게 좋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번에 팀 마케팅이라 그래서 각 야구단이나 축구단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학교를 돌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요번 달도 5개 팀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영양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 과도하게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누가 했대 이런 거에 되게 막 쏠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축구 선수들이 이제 성장하는 3학년은 진짜 잘 관리하셔갖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괜찮다? 네. 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네, 기술을, 네, 하면시키는 게 아니라, 네, 체력과 성장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잘 먹이고, 또 못 먹는 아이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화력 대비해서, 예, 중간중간에 쉐이크 같은 거 잘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팀에 조정 선수님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이분들도 되게 시합 나가는데 있는데 또 이 중에 다른 어떤 분은 또 철인 3종 경기도 하시나 음. 봅니다. 그래서 질문이 철인 3종 경기 준비 중인데 체력 관리와 부상 및 재활 비법이 있으십니까? 입니다. 부상은 근데 제가 저희 딸이나 아들이나 부상을 사실은 이번에 저희 딸이 처음 당했지만 그건 또 인위적인 거였고
근데 사실 저희 애들이 부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챙겨 먹는 게 저희가 지금 전 제품을 다 먹어서도 이제 그렇지만 그 저희가 보통 안 먹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가 좋다고 그러면 좀 먹잖아요. 근데 안 먹다가 이게 부상을 당하면 사실은 부상 재활 치료나 이런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미존 수술을 한 번 하면 이제 3천만 원 쓰듯이 이게 그거를 그냥 먹는 거 먹는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좀 드셔서 근데 제가 코키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제가 야구할 때 아들한테 시합할 때 코키논 두 개 넣어서 먹이고 이제 보통 시합 전에 이제 저희 지금 요새 이제 부스터 시육백 나왔지만 지금 미네랄 드링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지금 땀 많이 흘리는 친구들은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야구는 사실 집에서 다니니까 그 이렇게 아이스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그날 먹을 거를 다 싸서 보낼 수가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학교는 집에서 다니지만 그 학교 숙소 생활을 많이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좋으니까 막 싸서 보내는데 아이들이 안 챙겨 먹어서 갖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한약 제가 이제 원래 또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 챙겨주는데 이제 집에서 먹는 친구들은 먹는데 숙소 생활하는 친구들은 많이 까먹고 안 먹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요번에 팀 마케팅 들어갈 때도 감독님한테 뭐 헬스팩이다 이러면 감독님, 저녁 식사를 다 어쨌든 더 거기서 하잖아요. 다른 거는 아니지만 이거 먹는 거 챙겨달라는 거 부탁 꼭 드리고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조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틴, 저희 액티브 뉴트리밀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운동 전에 하나 먹고, 왜 운동 전에 그걸 먹고 운동 후에 먹는 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저희가 운동을 막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약간 모아주는 바깥으로 안 새게 근육을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취침 때도 이제 저희가 하나 또 먹고 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개 운동 전 운동 후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세 개 정도를 해갖고 관리를 좀 해줬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도 또 관리를 해주셔도 되고,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그 저희께 그 다 드셔도, 진짜 철인 3종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체력을 또 갖고 계시는 거라서 저는 잘 챙겨주고 또 하나 저희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시합 나갈 때 제가 산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산삼, 산삼 다려갖고, 거기에다 이제 콜라겐 있잖아요. 근데 콜라겐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나라는 아직 안 들어오는데, 그 콜라겐이 또 그런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그 콜라겐이랑 같이 해갖고 이렇게 물처럼 마시게, 제가 그 파우치로 해갖고 저희 애는 시합 나가기 전 중간 막 이렇게 먹이거든요. 이제 요즘에 이제 저는 다르기 제일 좋았을 때라서 요새 좀 다려서 좀 좋고, 근데 투자 대비 저희 같은 게 프로 선수는 좀 뭔가 이렇게 잘 투자를 해두면 성적이 나고 이러면 내년 연봉이 진짜 자기가 조절하는 거니까. 그리고 경기를 뛰고 이러면 선수들은 다른 거 없거든요. 지금 뭐 학생 선수들은 어쩔 수 없지만 철인 3종도 이제 실업팀이나 이런 거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연봉 협정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그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투자하는 거 맞다? 열심히 먹고 뛰는 선수가 되면 부상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 드시고 저는 부스터 시육백 미네랄 드링크 이런 게 선수들한테는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선수들 물에다가 타서 하나씩 보내서 뭐 시원하게 보내셔도 되고 삼다수 물통이나 뭐 이런 데다도 하나씩 타서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동선수 하면 종목 상관없이 다 뽀빠이의 그 근육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근육을 예, 꽉 잡기 위해서는 음. 프로틴을 많이 드시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운동선수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제 2부는 사업 관련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지금 왕순이 루비님, 남편분도 감독님이시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산화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유산화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왔는데, 사실 저희 제품을, 저희 식구를 세팅하다 보니 코로나 사업자예요, 제가. 코로나 시작하고 바로 가입하고 코로나 시작돼갖고, 저희 가족들이 먼저 체험을 하게 된 게 저는 되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다 리셋.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저희 딸이 그때 이제 연기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저희 셋이 일단 그렇게 하고, 선수들은 다 어쨌든 전 제품을 먹으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제품으로 다이어트 한 달 저희 또 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남편, 저희 딸 해갖고, 몸무게 제일 많이 빠지는 사람, 몰아주기 100만 원 팡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듯이 쉐이크 또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음식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저희가 해갖고, 어, 잘했어요. 한 달 동안 진짜 너무 잘한 거죠. 4주 동안 너무 잘해갖고, 다들 저희 연기하는 딸은 이제 워낙 몸무게에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얼굴 작게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도 되게 관리를 해서 보통의 이제 연기자들이나 이렇게 무용하는 친구, 막 이런 친구들은 그냥 굶어요. 떡볶이도 안 되고 막 이래갖고 거의 선수들 보면 안 먹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저희가 또 해보다 보니까 그게 또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냥 인위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고 저희 남편도 뭐 감독이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거든요. 회식 많고 뭐 스트레스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원래 우승해야 되고 뭐 성적에 대한 게 되게 많아갖고 그 요번에 그렇게 딱 사주를 먹어보니까 옛날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좀 변화된 모습이고 저희 남편도 뭔 제품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사업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작년에 제가 리더십 서밋으로 다낭 가면서 뭔가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감독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이 같은 공간에 없는 거죠. 저희는 뭐, 결혼할 때부터 뭐 주말 부부, 6개월 부부, 3개월 부부 막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갖고 해외 시합 갔다 오면 그렇게 돼갖고 저는 그랬었는데, 요번에도 제가 뭐 열심히 해도 제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말 잘 안 했고, 이제 제가 루비가 되고 나서 뭔가 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뭐 제품을 줘도 그냥 뭐 사먹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딱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PPPS라고 평생 매칭 얘기하길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하고 딱 하고. 그, 그리고 막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많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할 건 없지만 시간적인 사업을 해도 저희가 막 매여 있는 사업이 아니라 상담 이런 걸 많이 가기 때문에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뭐 한 번 13주 저희가 고개러를 하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해요. 막 이런 게 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했는데 그걸 하다가 뭔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막 경쟁해서 막 1, 2, 3등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해? 막 이렇게. 근데 사업을 할 때 이제 제가 처음에 되게 했던 게 사실 뭐 어디다가 뭘 누구한테 전달해 본 적도 없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뭘 전달하고 하는 게 제가 항상 사주는 입장이었는데 저희 식구가 많으니까 뭘 사줘도 몇백만 원 그냥 휙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먹여보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체험들을 전 제품 하다가 좋다 보니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까운 사람들, 뭐 이런 가족들, 저희가 또 형제들도 많아서 그렇게 가족들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지금도 꾸준한 저의 찐팬? 이제 3년 이상 저희 가족들이 다 먹고 너무 좋아져갖고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생 영양제만 잘 먹었으면 좋겠다. 돈 버는 거 이런 거 모르는데 영양적인 게 되게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유산화 사업을 할 때 막 전달할 때 되게 부담을 갖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저희 유산화 제품이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네트워크도 사실 잘 몰랐고요. 그냥 뭐 저희가 먹으면서 이렇게 전달을 그냥 제 가까운 지인들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울 때도 약간 욕심이 좀 있을 때 또 강하잖아요. 또 제가 또 파트너를 만들 때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 제가 저 친구랑은 꼭 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 밤을 새서라도 파트너 만듭니다. 사인할 때까지 안 와요. 새벽 2시 얘기하다가 이제 제 파트너 되신 친구들이 지금 저희 이제 찐팬으로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좋은 거를 알리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사실 없으니까 더 쉽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전달하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를 구해주러 홈미팅에 온 거예요. 저희 홈미팅에 와서 얘가 다단계를 하는 것 같다. 그래갖고 저희 강남 홈미팅에 왔었는데 본인이 그걸 다 듣고, 이런 사업이면 해도 괜찮겠다. 이거 사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저의 오른팔, 왼팔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전달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옛날에 그런 거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게 처음에부터 막 강하지 않아서 좀 쉽게 진입을 했던 것 같고, 그, 근데 또 의외로 또 제가 뭐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되게 제가 골드가 한 11개월 만에 골드를 갔거든요. 제가 성장이 되게 빨랐잖아요.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사업 설명은 진짜 막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저는 사업 설명을 진짜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걸요. 막 정석으로 다 안 하고 그냥 유소다 저희 책 있잖아요.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도 진짜 쓰리빗이 받고 그랬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옆에서 지켜보면 진짜 너무 근데 혼자도 그냥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가서 뭐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제품인데 왜 안 먹어요? 어, 그렇게 지금도 사실은 막 정석으로 제가 원래 막 정석으로 막 들어서 이렇게 좀 지루할 때가 있거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제 막 길게 모든 거를 다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데 사실 초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을 거 제 생각이에요. 너무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는 것도 보상도 사실 첫 번째 들었다고 다 저희가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분이 이제 약간 시스템을 타거나 조금 시간적으로 이제 저한테 인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씩 더 가르쳐 주지 처음에는 그냥 저희 중요한 부분 그 부분만 설명해 주고 그냥 관계십 하면서 사인 받아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유산화 사업은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업의 결심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좋은 제품 나누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고 사인업 할 때까지 새벽 몇 시간 네, 같이 함께 있는다라는 거. 한 가지 더 얘기해 네, 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그런 거 할 때, 되게 제가 편하게 얘기해 드리는데, 이제 제가 보통 보면은, 어, 저희 남편도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골드가 되고 나서 골드를 도전하거나, 뭐 이렇게 뭘 도전을 할 때, 계획을 잡잖아요. 계획을 세세하게 내가 요번 주에는 내가 사업자를 누구한테 전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어, 그 계획이 권현진 스타님이 그때 얘기하셨는데, 달성이 안 되면 집에 안 들어. 누구도 만나고 오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아, 저거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 30명을 처음에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한 적은 없었는데, 계획을 잡고 전달하다 보니까, 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저희도 무슨 목표를 잡고 하나하나씩 뭔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뿐이 아니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루비 갈 때도 이그제 그 리더십 서밋을 가다 보니까
뭐 한 주 한 주 이거 달성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주 계획을 잡고 가는데 그 마지막 주가 진짜 그 루비 그걸 할 때, 어, 엄청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갖고 막 사업자를 하루에 진짜 6명, 그 일주일간의 그 계획을 막 잡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나를 이렇게 성취를 하면 그게 뭔가 더 나한테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달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일 때나 이렇게 빌리버일 때도 제일 잘했던 거는 그러니까 막 사업 설명을 거창하게 잘해서 이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있고, 저 친구한테 저걸 전달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회사를 막 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제품이면 먹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막 그러니까 누구 분들은 뭐 남편이 많이 도와줬겠지. 전혀 하나도 안 도와줬고요. 그리고 뭐 인맥이 많아서 막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잘했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게 제가 막 아이들 키우면서 그냥 사실 막 이런 사업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뭐 취미 생활이나 이렇게 만나면서 관계십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제가 또 한 사람을 만나면 오래 만나는 편이에요. 그, 근데 저희 파트너 중에는 한 20년 만에 연락해갖고 저 파트너 된 친구도 있고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뭐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매일 만난 거는 아니고 그렇게 그 관계식을 좀 꾸준히 하고 이제 저희 친구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지내는데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전달해 보면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찬스까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가족, 그리고 20년 만에 연락한 친구들, 이렇게 파트너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마지막 이제 2개의 질문이 남았는데요. 혹시 운동선수 학부모들은 서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정보에 있어서 약간 예민하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경쟁자니까. 그런데 혹시 그 학부모에게 전달하신 경우가 있으신지, 그리고 학부모이신 분이 파트너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경쟁자죠. 경쟁자고 되게 원래 사실 공부도 돼지 엄마가 그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듯이 그 학원 어디 다니고 이런 거 잘 무슨 책 읽고 안 해주는데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본인들이 이제 어디 가서 레슨 받고 어떻게 뭘 하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사실 친하지 않으면 되게 그게 무슨 특급 정보이냐. 사실 특급 정보는 아닌데 그런 걸 잘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만나다 보면 이제 만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사업상으로 이제 사실 그런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 걸 공유를 하고 저희 팀원 중에 이제 국가대표 트레이닝 선생님도 있고, 이제 저희랑 이제 관련이 돼서 이제 그러셔서 이제 지금 유산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 JR 트레이닝, 또 저희가 선수들이 이제 다치거나 이래서 JR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소개하다가 또, 우연찮게 또 저희 관계십을 하면서 또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하신 분들은 사실 소비자분들이 많으시고 사업자도 있어요. 사업자도 있는데, 음, 오늘도 사실 뭐 몸무게 재고 왔지만 이제 그런 경쟁자들은 노하우를 막 공유하지는 않는데 근데 저는 사업상 뭐 공유 잘 해주죠. 근데 그게 노하우를 공유 안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프로 가는 거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그거 가르쳐 주면 되게 예민하게 잘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본인의 능력인 거지, 그게 뭘 공유했다고 해서 안 되고, 저희는 다 사업 공유 다 하잖아요. 시스템에서 가르쳐 주고,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선수들 부모님들 그런 분 되게 많으신데 저는 이제 요즘에 막 제가 팀 사업하고 제가 사실 프로팀이나 요즘에 또 프로팀에도 되게 저희 거 알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인데 애들 키우고 근데 유산화를 하다 보니까 꿈이 이거 자꾸 커져 가더라고요. 제가 사실 제가 먹고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한 해 한 해가 바뀌는 게, 그, 뭔가 이렇게 제가 받은 만큼 어디에,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저도 이제 선수를 키우고 저희 남편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희 식구만 잘 살면 된다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요즘 좀 바뀐 거는, 내가 조금 더 잘 돼서, 이제 유소년이나 이런 장학 사업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조금씩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훌륭하게 잘 커서 이제 나중에 그런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좀 자라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안 했으면 그냥 평범한 게 저희 가족 잘 살고 이제 그런 정도였을 텐데,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한 해 한 해가 뭐 짧지만 제가 아직 근데 지금이 저는 올해 이제 지금부터가 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요즘에 너무 또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팀 사업도 하고 이제 제가 요즘에는 이제 프로팀에도 제가 저희 유산화를 전달하고 싶어 갖고 전번 주에 막 이제 계획서를 막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요즘에 저희 남편한테 막 화내는 게 유산화에 프로농구 전 제품 그 프로농구도 후원한다. 프로야구 두 팀 후원하고 프로축구도 후원한다. 근데 배구는 뭐가 잘나서 유산화를 안 먹는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제가 조금 어 프로 배구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즘에 그 사무국장님이나 각 팀에 좀 이제 만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알아서 먹겠지 이랬는데 제가 유산화를 하다 보니까 좀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각 팀에 저희 그 영상 요번에 브랜드 데이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면서 지금 약속 잡았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들어가서 저희 유산화를 좀 많이 알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사업에서 또 아는 건지 선수들이 이제 유산화 제품 다 좋은 거 요즘 많이 알려주는데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전문적인 선수들한테도 더 유산화를 알려야겠다. 어,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희 아이들만 잘 먹고 이제 이랬는데 조금 더 알려서 좀 사업적으로나 저희 유산화도 조금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저기로, 죄송해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네, 그렇거든요. 시험이, 네, 프로 대회도 있고 그러시고요. 혹시 은퇴를 후에 경기 활동도 계속해야 하는데, 만약과 같이 사업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다 20대가 다 넘어서, 각자의 사업을 갖고 있어요. 유산화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사실 저희 둘째는 저희는 이제 각자 다 본인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각자 결제해서 제품을 먹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가 선수 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사줬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본인 먹을 거는 알아서 200포인트 돌려가면서 먹고요. 저희는 네 식구가 다 저희 하부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제 PPPS의 3번, 3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 때였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먹을 때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 지금은 실버 디렉터로 이제 본인도 이제 잘 먹고 있고 사업을 나중에 은퇴 후에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매주 수당 받는
그런 파트너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도 또 이제 그런 게 되게 좋은 게, 꿈이 좀 가족끼리 조금 커져가는 거예요. 저희 남편만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팀에도 자꾸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그 본인이 3년 반 먹어본 결과 유산화 제품 좋은 거는 이제 자기 본인이 인정하겠다는 거를 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품 좋고 이런 건 진짜 좋다. 그래도 저는 그게 되게 큰 수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막 제품 뭐 설명을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먹어보고 좋다는 거를 이제 본인이 안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 보통 운동선수들은 은퇴 시기가 30대, 40대 초반이면 다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운동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이제 감독이나 이제 뭐 꾸준하게 일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 은퇴 후에 사실 삶이 그러니까 초반기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후반부에 이제 본인들의 이제 삶을 계획하는 게 조금 늦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그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유산화를 하니까 저희 딸도 이제 이게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선수들한테 또 조금씩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아직은 20대니까, 앞으로 이제 30대가 되면, 이제 성장이 보일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보면,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중간에 끊겨서 죄송해요. 네. 자녀들도 지금 선수 생활하면서 열심히 잘 먹고, 전달도 하고 있고,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질문을 이제 다 끝났는데요. 혹시 여기 질문에 올리지 못한, 네, 추가적 질문 있으신 우리 리더님 계실까요? 아, 제가 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요즘에 그 팀 마케팅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 네. 운동선수들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저희가 PDR에 등재돼 있고, 등재돼 있는 거를 그냥 등재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팀에 이제 제안서를 하면서 이제 제안서를 했었는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게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제품이 다 등재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각돼서 제가 요즘에 이제 골프 연습장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이제 조금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전에는 그냥 유소다에 그냥 우리는 이 제품을 그냥 PDR에 등재돼 있고 뭐 이런 거를 그냥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게 등재돼 있어 그냥 그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요즘은 그거를 되게 그러니까 그 제안서에도 그랬지만 강조를 해서 한 번 더 읽혀주고 그래서 우리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할 수 있어를 더 강하게 더 얘기를 했더니 이거 그런 제품인 거에 대한 그런 게 반응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 이렇게 왜 넘기면서 우린 여기 다 등재돼 있어 이렇게 됐지만 요즘은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등재돼 있어서 의사나 약사들이 보는 이런 거에 다 등재돼 있어서 처방도 가능해. 그리고 저희는 전문 제약 업체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강조할 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팀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들어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되게 눈여겨서 또 눈 동그랗게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력을 그냥 설명할 때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조금 더 설명하시다 보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꿀팁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팀 내 리더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로 하기보다는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우리 왕순이 리더님께서 우리 팀 하모니 리더님들을 향한 한마디 메시지, 네, 로 부탁드리고요. 이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하모니에 저 초대해 주실 때 되게 저 아주 모자란, 아직까지는 그 사업에 꽃을 많이 피지 못한, 그래서 되게 주저하긴 했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게 사업하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과정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그 스폰서님이나 이런 팀하모니에 이제 수장님, 저도 이제 지금 킹솔매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제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그 누구나의 말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언젠가는 팀이 생길 거고 나는 누구의 스폰서인 거죠.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도 스폰서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 파트너가 한 명 있어도 스폰서인데, 그런 스폰서라는 거를 모르고 했다가 요즘에 그 리더에 대한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스폰서님이 알아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하시고, 계획, 목표 잘 접으시고, 그,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내가 전달할 때 약간 저는 다른 사람하고 아까 차이점이, 자신감 있게 어필하는 게 조금 많이 사업의 성장에 도움이 됐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왕순이 루비님께 모두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